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요. 팔일편 제17장이에요. 17장에 학습 목표가 391번째인 초월역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대충 신경 안 썼으면 정말 신경 썼으려면은 요 부위요, 여기 들어가는 요 안에 들어가는 두 선이요, 오른쪽에 딱 가서 맞닿지 않게 써줘야겠죠.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 인쇄 매체요. 인쇄 매체를 통해서 나온 글자들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교재에도요 이렇게 딱 붙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죠? 네. 네.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서로 다른 글자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딱 맞붙여서 쓰면 이것은 고기역자가 변화된 육달월이죠. 이 글자는 달월이라는 글자죠. 달월은 오른쪽으로 딱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나라가 교육 정책을 할 때 이렇게 제대로 된 글자 처음부터 이런 거 기본적이잖아요. 문자 생활에 제대로 된 문자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요. 나라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인쇄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글자들이 잘못된 글자들이 있으면은 그 바른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글자를 만들어서 그 글자부터라도 좀 제대로 인쇄 매체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잘못된 글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현장에서 가르친다고 치면 내가 써서 내가 알아본다고 치면 이렇게 쓰나 초월사고를 다 알아보긴 하죠. 그리고 이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칠 때만큼은 정확하게 써서 가르쳐야 하는데 고기육자가 변화된 육달월이 아니라 달월자를 써야 되는데 남은 글자가요. 초월학자가 두 개의 자소를 주는데 남은 글자 이 글자는 뭐이냐? 자, 이 글자는 거스를 역이라는 글자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스를 역자는 바로 이 형태에다가 책받침이 더 달라붙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스를 역자. 맞아요. 이것도 거스를 역자예요. 어떻게 된 상황이냐? 이 글자의 본자가 이 글자에 있는 셈이죠.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글자 가운데 뭐 신속하다 할 때 쓰는 빠른 신자 이런 글자도 애초에는 그냥 이 형태에서 나온 거예요. 이 형태. 우리가 자불체자에 체포다 할 때 쓰는 자불체자 이런 글자들이에요. 이런 글자도 애초에는 그냥 이런 형태에서 나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 조출동자 같은 경우도 오늘날 조출동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오늘날 조출동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글자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같은 글자인데 이 글자도 원래는 이 형태에서 썼잖아요. 이렇게. 이게 설명을 해보면요. 설명은 조출정자 앞에 있는 사람을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쫓아가는 거. 앞에 사람을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조출정자가 따를 종이라고도 보는 글자 아니야?
조출종하면 안 돼요. 줬다. 조출종자 또는 따를 종이라고도 하죠. 줬는 행위가 따른 행위니까요. 근데 호대로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길과 발이 더 추가된단 말이야. 처음에는 이렇게만 쓰다가 이게 이렇게 쓰면은 앞 사람을 뒤에서 따라간다는 뜻에 쫓아간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어떻게도 볼 수 있냐? 두 사람으로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도 한 사람 두 사람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갖다 두 사람 보는 걸 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거 지금 앞 사람을 뒤에서 따라간다. 뭐에서 따라가냐? 길에서 뭘로 따라가냐? 발로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과 발을 갖다 더 추구한 거예요. 사거리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단일행인데 거기에 반절이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계속은 얘기인데요. 발에서 나온 글자 아니에요? 근데 그 글자를 갖다가 그 글자를 그대로요. 그 글자를 그대로요. 길과 발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요 두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요 두 글자가 합쳐져서 이렇게도 쓰이잖아요. 그러니 요 핵이고 그다음에 요 핵이 이 핵이고 그다음에 요 그대로 갖다 붙였죠. 그리고 요것이 간략화되면 뭐가 돼요? 책받침이 되죠. 그래서 책받침을 쓰는데 사실은 요 두 사람을 나타낸 글자가 워낙 같다르다 보니까 단수로다 보니까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필요성이 없었던 거야. 복잡하면은 그렇게 가는데 이 글자 자체가 간단하니까 그냥 이 글자하고 이 글자로 써도 되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요 글자를 더 많이 쓰고 요 글자를 덜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반면에 이것은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손으로 짐승 꼬리 부분 같은 걸 붙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쫓아가가지고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이 다가가 미쳐서 잡는 걸 일자인데 어디서 쫓아가서 잡냐? 길에서 쫓아간다 이거예요. 뭘로 쫓아가냐? 발로 쫓아간다 이거죠. 근데 이 글자가 복잡하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책받침으로 쓰고 이 글자를 이렇게 쓰고 있네. 같은 글자인데 이제 호대로면서 사람들이 의미를 좀 달리 부여해가지고 이것은 미칠 때 손이 다가 미친다고 해서요. 미칠 때 또는 뭐 이거 의미 많은 글자예요. 뭐 밑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 식의 글자고 이건 의미 좀 바뀌어가지고 채로 바뀌면서 다 쫓아가가지고 잡는다고 해서 잡을 채자로 쓰인 것뿐이에요. 요 글자 같은 경우는 써놨으니까 설명을 드려보는데 뭐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뭐 요 글자만 가르친 게 아니니까 어차피 써놨으니까 설명을 드려보는데 요 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새가 날 때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지금 옛날 사람들 글자를 세웠으니까요 하늘 향해서 새가 대가리가 하늘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눈이라고 생각하면 새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눈은 생략하고 있지만은 근데 목털 생각하고 목털이요. 새 몸체 중심 몸체선에서 대가리 부분이고 이거 대가리 부분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목털이고 양쪽에 날개 깃털을 이렇게 펴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경임화 돼서 무슨 자가 돼요? 날빛자가 되죠. 여기서 나온 글자가 요 핵이 이렇게 되고 요 핵이 여기서 이런 핵이 나오고 요것이 이렇게 되고 요 핵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고 여기 순서를 많이 돌려서 썼지만은 이거 대가리로부터 이어지는 핵을 이렇게 표현하고 목털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왼쪽 날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몸의 중심선 이렇게 내리고 그다음에 오른쪽 날개 몸을 이어지는 오른쪽 날개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날빛자예요. 날빛자. 새가 하늘 쪽을 향해서 나는 모양이 여기다 눈을 찍어 놓으면 더 느낌이 오죠. 아이들 교육 올 때는 눈 찍어서 일단 설명해 줬고
근데 실제에 걸리면서 눈이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어릴 것 없잖아요. 요것이 날빛자예요, 날빛자. 근데 왜 날빛자를 썼냐? 이게 새가 나는 모양을 표현하는데 빨리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시꺼멓게 보이잖아요. 그걸 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난다는 뜻의 글자는 요거요, 요거. 그냥 이렇게 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빨리 난다는 뜻의 글자예요. 빨리 난다. 급히 날 사전적인 표기는 급히 날 신인데 빠르게 급히 나는 거야. 빠르게 급히 나는 거. 급히 날 신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표기되어 있지만 이게 빨리 난다는 뜻의 글자야. 그게 빠르다는 뜻이 있는 글자예요.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빠르게 나는데 어디를 따라서 새도 새가 다니는 길이 있을까요? 길이 있고 사람이 발로 걸어가듯이 빨리 새가 날아간다고 해서 착받침을 이렇게 붙인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거스를 역자도 후대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착받침이 지금 덧붙여진 것 뿐이야. 네. 그래서 같은 글자라는 거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수긍이 되죠. 수긍이 안 돼요? 돼요. 되죠. 예. 이제 아침에 꿀 먹고 오셨는지 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 나를 위한 공부니까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 거이고 알면 아는 대로 잘못 대답해도 상관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착받침을 붙여 쓰지만 원래는 이 글자인데 그럼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사람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형태라면은 이게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위를 향해서 또는 앞을 향해서 서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반대 아래를 향해서 또는 뒤를 향해서 향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거예요. 이건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한 사람을 갖다가 표현했다고 보면은 그럼 반대가 되는 아래나 뒤를 향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반대되잖아요. 반대 뜻이 반대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표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요. 그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게요. 이 거꾸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사람을 거꾸로 표현하는데 이게 소전에 와서요. 소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게 근문의 형태에서는 이제 뭐 좀 더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데 여기에 소전에 와가지고 쓸데없는 가입된 핵이 지금 추가되는데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이게 요 핵이 하나 더 추가된 게 이게. 그것이 정의화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그것이 정의화돼 이렇게 반드시 써야겠는데 위에서 아래로 반드시 쓰면 보기에 재미가 없었는지 옛날 사람들이 글자의 심적인 상황을 고려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반듯반듯하게 표현하면은 결국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반듯이 있으면 재미가 없었는지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획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꺾어 쓰는데 여기다가 착받침이 추가되는데 착받침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온필 과정에서 이게 오른쪽 핵이 요 핵이 어떻게 끝나버리고 말면 좋지만은 이제 오늘날은 후대로 오면서는 착받침 달라붙으니까 착받침 가는 쪽으로 온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이 끝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핵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만 남겨서 따로 이렇게 쓰고 착받침을 쓰고. 이게 결국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요 위나 앞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위나 앞을 향하는 이게 모습이라면 이것은 결국 아래나 뒤를 향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요 글자는 아래나 뒤를 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거 아니고 사람이 집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집에서만 살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먹을 걸 구해야지 가족들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생산적 활동을 위해서 집 밖을 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면 이건 집을 들어오는 모습이야 지금. 집을 들어오는 모습인데 집을 들어온다는 건 나아갔다 집이라는 삶의 공간, 중요한 삶의 공간을 나갔다가 다시 거슬러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니까요. 마치 연어가 모천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다로 와서 3년이나 한 5년 동안 있다가 다시 본향이 모천으로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연어는 3년이나 5년 만에 한번 이렇게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 매일처럼 이렇게 바깥에 활동하고 집으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거슬러다 이거지. 어려울 것도 없죠? 네. 사람이 아래나 뒤를 향하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자기의 이 주거 공간으로 거슬러 돌아가는 모습을 갖다 표현하기 때문에 거스르다 이 뜻이에요. 집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슬러 오면 그 사람을 맞이하잖아. 그래서 이게 맞이하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람을 맞이하면 그 역풍이 되는 거예요. 역풍을 맞는다. 이게 맞이하다 뜻이 있는 것이 그래서 또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 뜻이죠. 뭐 지금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고요. 글을 쓰다 보면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데 자료를 참고하다 보면 뭐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 들어가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자 가르치는 걸 될 수 있으면 안 보려고 그래요.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한심스러워가지고. 근데 뭐 그래도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간혹가다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초하루 숫자 이런 거 설명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저렇게 왜 이렇게 자신 있지? 저렇게 엉망으로 가르치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갖다가 찍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차라리 그걸 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수업 듣고 현장에서 가르치시면서 뭐 동영상으로요,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이 거세벽자고 달월자야 뭐 달인데 이저 달월자 관련돼 가지고는 달이 둥그런 형태도 있고 이지러진 형태도 있고 근데 이지러진 형태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월은 있죠. 만월은 한 달에 한 번밖에만 볼 수 있는 형태 아니에요? 그게 조금 이지러지든 뭐 많이 이지러지든 하여튼간 이지러진 형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글자는 이지러진 달의 형태를 갖다가 표현했는데 달에도 올면에 저 별똥 같은 게 떨어지면서 움푹 파인 크레이터라고 그래. 그걸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에 약해가지고요 영어로는 못 쓰고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올면에 그 움푹 파인 데가 사람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검게 보여요. 그리고 그 움푹 파인 것이 마치 옛날 사람 눈에는 토끼가 절구지로 보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폴로 몇 호지? 16호? 아폴로 몇 호지? 13호? 그것도 까먹고 있다 지금. 아폴로가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 큰일 났어. 아폴로 11호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맞아요. 11호예요. 그 아이들 노래 앞으로 그 노래가 그 곡과 연관이 있어요. 앞으로 11호고 지구는 둥글이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래. 동요를 부르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동요예요 여기. 어쨌든 간에 그렇죠. 진취적인 우리 아이들의 그걸 보고 그 작사하신 분이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진취적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작사를 했대요. 제가 뭐 제가 쓴 글에도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그런 신화가 다 거짓말로 다 뺏긴 상황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이 달나라에 토끼가 절구지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올면에 크리트가 움푹 파인 부분이 마치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여기 이 속에다가 집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윤곽을 이렇게 집어있는 거예요 지금. 달 그림자인 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정의화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달월자예요. 달월자. 달월자고 옛날 사람들은 세월의 변화를 뭘 보고 느꼈냐 이거예요. 세월이란 말 자체가 달월자를 쓰고 있잖아요. 세월이란 말 자체가 달에 차고 기울는 상황을 보고 세월의 변화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태음력, 음력과 관련돼 있잖아요. 달이 차고 기울고 오는 상황에 따라서 그 달이 기울었다 찼다 하는 걸 반복을 하는 것이 이제 12번이고 그게 354일 아니에요. 거기서 태양력은 365일이니까 11일 차이가 나는데 그 11을 메꾸기 세 달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3년이 되면 33일이 되니까 한 달이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윤달이 들어가는 거지 이제. 윤달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달이 차고 기우는 상황을 보고 세월의 변화를 느꼈는데 그 달이 이 기울었을 때 가장 많이 기울었을 때가 이제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초하루. 그래서 달월자에 의해서 뜻이 초하루가 되면서 역자가 음역하는 글자. 이게 형성자예요. 형성자. 역자가 음역화래요. 그냥 사계와 관련이 있는데 근데 여기 어떻게 사게 되는지를 설명을 제대로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 옛날에 반치음이 이음과 시옷 중간 발음인데 뭐 그런 영역 때문인지 우리말에서 이거 없어지면서 어떤 건 이음으로 바뀌고 어떤 건 시옷으로 바뀌어서요. 이음과 시옷의 음이 교환이 잘 돼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과일을 과실이라고도 하잖아요. 과일, 과실이 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말에서 할 수 있듯이 이음과 시옷이 음과 교환이 서로 잘 이루어지는데 자 그걸 여기다 적용시켜보면 여기 뭐가 되냐면 셔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단모마 돼요. 단모마. 여라는 놈은 이 플러스 어가 합쳐진 놈이란 말이에요. 여라는 놈은. 근데 단모인데 이 몸이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석인데 몸이 어도 가까운 발음인 몸이 아요 아. 그 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역석 사기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가 뜻과 연결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거슬역자는 이게 이음과 시 교환이 이런 것처럼 역 단모면서 모음이 약간 바뀌면서 조미자가 비슷한 어와 아가 조미자가 비슷하다고 했죠. 이렇게 모음 삼각도를 이렇게 요즘 분들은 모음 삼각도를 많이 그러지 저는 모음 삼각도를 배웠다 이 학창 시절에. 그래서 모음 삼각도만 기억을 해서 근데 아, 어, 오, 우 올 때에 어가 여기서 발음되는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는 여기고. 그래서 조미자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기와 여기가 입술에서. 그래서 어와 아가 서로 교환이 잘 된다 보니까 석이 사기 됐다 이거예요. 그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은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한자 설명하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동안 많이 설명해 왔으니까. 유동현 선생님 네. 동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올리라니까요. 그분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하루 석자가 설명이 다 됐어요. 해가 차고 기우는데 기울었을
그때 맨 처음부터 초하루고 초하루가 한 달의 시작이기 때문에 한 달을 뜻하기도 하고 초하루가 한 달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시작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시작되다. 시작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초하루가 1년에 12번이라면 음력 12달 이거 음설 윤달 빼고요. 윤달 있다고 치면 윤달 빼고 12번인 가운데 최고 첫 번째 초하루가 정월 초하루잖아요. 정월 초하루 그런 뜻도 있어요. 정월 초하루. 그런데 정월 초하루가 계절상은 언제예요? 겨울이잖아요. 겨울. 겨울에 추운 기운을 어떻게 낸날 느꼈냐면 북쪽에서 시작되는 그렇죠.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북쪽과도 관련돼 있어요. 북녘. 찬바람이 북녘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정월 초하루 겨울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 지금 얘기했네요. 삭풍이라는 말이 북풍에 원래 삭풍을 달리 말하면 북풍이라고 해야 되는데 북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기 북녘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걸려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좀 그런데 하여튼간 일단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 역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해서 의미역하는 글자를 살피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역할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글자가 바로 요 초하루 삭자가 다시 음역하려는 글자네요. 역자가 여기서 음역하려지만 이 삭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 알아둬야 될 글자. 이 대학교에서 흙을 가지고 이 흙도자가 들어갔지 흙을 가지고 막 사람 얼굴도 만들어내고 막 붙이거나 막 떼거나 막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전공하는 과를 뭐라고 그래요? 조속과라고 그러죠? 조속과 할 때 쓰이는 소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역, 석, 단모음마다 하는 석, 삭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 얘기했잖아요. 입성자가 뭐라고요? 입성자. 이게 발음이 입안에 머무는 소리예요. 입안에 머물다 보면 뒤에 있는 발음을 정확하게 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탈락이 된다고 했잖아요. 입성자, 기억, 수책이 많이 있는데 미음.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이미영 선생님이 없는 거 탈로가 났네. 에? 기억, 니을, 비읍이잖아요. 기억, 니을, 비읍. 이거 입성자라고요. 입성자. 잊어버리면 입성자. 들립자. 들어있어 입속에. 들립자. 뭐가? 소리가. 글자 자자. 이 속이 소리가 바깥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 입속에 머무는 소리다 보니까 이거 머문 상태에서 뒷발음을 하면 뒷발음이 방해를 받잖아요. 그 방해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이게 잘 탈락이 돼버리죠. 없어지죠. 그래서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기역자가 마지막 종성이 달라붙은 글자가 여성육자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여성육자. 이게 우리가 6.25 이렇게 6.25 전쟁 때 6, 2, 5 해가지고 이 기역자를 썼는데 달월자하고 합쳐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6월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6월로 발음되잖아요. 6월. 기역자 탈락시켜서. 5, 6월. 그것도 다시 바뀐 거야. 또 그러면 이게 본음은 아이 또 길어지네 또. 이게 여섯 6이에요. 6. 본음이. 그래서 저 부산 앞바다에 저 섬이 저 물이 찰 때는 5개, 물이 빠지면 6개. 그래서 5개로 보였다, 6개로 보였다 해서 그 조용필 노래도 나오는 5, 6도가 나오잖아요. 5, 6도. 5, 6도 돌아가는. 그럴 때도 5, 6도 이렇게 되잖아요. 5, 6도. 근데 우리말에서 니을자가 앞에 오면은 두음 법칙이 적용돼 가지고 뭘로 바뀐다? 이음으로 바뀌고. 이게 우리말에서 이게 구금화된 거예요. 지금 본래 있는 음이 아니야. 우리말의 표기에서 편의상 나오는 음일 뿐이야.
본음은 니을요. 그래서 이 글자를 표기할 때 여섯육이라고 해야지 여섯육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우리말을 바뀐 건데 또 여기서도 또 조금 전처럼 유월 해가지고 유로 익히고 온유월 할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또 유로도 익히고 전부 다 이게 구음화된 놈이야. 세 개가. 본음은 니을육이고 이응육이라 이게 많이 이응육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유로 쓰이나 니으로 쓰는 것들이 다 구음화된 음이라고 변화된 음이라고 변음이야 변음. 이게 본음이고 그런데 만약에 여섯육자를 이응육자로 이렇게 표기한 책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기하면 이렇게 표기해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여섯 다 같은 패턴의 글자니까 이렇게 표기한 것과 똑같은 것이 돼. 여섯유로 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여섯육 표기 안 되죠. 그럼 여섯육도 표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면 안 돼. 절대.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한자책들 보면 이렇게 표기한 책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기본을 안 지키고 있는 거야. 왜 그러고 있을까? 쉽게 가르치려고. 이게 설명하기 싫으니까. 설명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 해줘야죠. 그래도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다 이거예요. 그럼 초등학교만 머무나요?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그 중학교 때 배울 거 고등학교 때 배울 거 초등학교에서 미리 배우면 어때? 틀리게 가르치지 말고. 얘기가 지금 거꾸로 이상한 쪽으로 빠졌어. 지금 질문이 하나 나오는 바람에. 근데 여기에 입성자 기역자를 뗀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읽을 숙자 계란을 반대로 끼면 반숙이라고 하잖아요. 반숙 절반 맞자 반숙. 근데 익은 고기는 수육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수육. 익은 고기는 수육한테 뭐라고 해요? 수육이라고 하잖아요. 수육. 기역자 뗐잖아요 지금. 왜 기역자를 뗐냐 이거. 입성자니까 그런 게 입성자가 잘 탈락되거든. 니을자 같은 경우는 8팔자가 있잖아요. 8팔자. 그렇죠. 이렇게 쓰면 8월 맞지. 8월이 맞아. 8월이 맞는데 여기다 처음 초자 쓰면 초 8월이래요. 초 8이라고 이제 니을자 탈락시키잖아요. 니을자. 왜 니을자가 탈락돼요? 입성자니까. 열십자인데 열십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10월이에요? 10월 유신이었어요? 10월 유신이라고 그러죠? 시방정토? 식방정토라고 하지 않고? 이거 그동안 많이 해가지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들으시지도 않고 있네. 지금 보니까. 여기서도 10월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성자, 기역, 니을, 비읍이 잘 탈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용 입성자, 기역자를 탈락시키면 뭐가 돼요? 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부터 모음삼각대 보면 아, 오, 우인데 아, 오인데 석이 아가 뭐예요? 오음으로도 가까워요. 가까워. 그래서 뭐예요? 소가 된 게 소. 이것도 소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것도 소예요. 요글자 말고 요글자. 요글자. 두 글자가 음이 소고 똑같이 두 글자가 음이 똑같이 소고 똑같이 초안석사 달라뜨면 초안석사가 음역한다는 걸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가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뀐 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남은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져. 남은 글자. 남은 글자에 의해서 뜻이 남은 글자가 흑도자고 남은 글자가 책받침이잖아요. 남은 글자가 흑도자가 남은 글자가 책받침인데 자 흑은 흑인데 아까 쓰면 있잖아요. 조속과 할 때 쓰는 소라고 있는데요. 조속과가 흑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물상들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나 동물 같은 걸 만들어. 그러면 흑을 이용해서 만든 사람이나 동물을 뭐라고 불러요? 의로. 이음절 한자. 저 궁궐 같은 거 가면 지붕에 잡상들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 잡상들이라 가지고 동물이나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처마 같은데 이게 있고 보면은 여기 놓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흙으로 빚어가지고 구워서 놓은 건데 그게 뭐 있냐면 토우라고 그래. 토우. 이때 이제
토우란 말 알고 넘어가야 돼요. 토우. 흙으로 만든 동물이나 사람의 사람을 갖다가 토우라고 그래요. 저 중국의 진시황릉에 가면은 그 속에 많은 토우들인데 그것도 토우의 일종인데 이제 그것은 사람의 크기처럼 만들어있는데 그건 달리 토용, 허섭용자를 써 토용이라고도 하는데 토용도 토우의 일종이에요. 토우. 우상을 때 쓰는 우자. 그 토우 소자예요. 토우 소자. 그러니까 요 글자가 달라붙으면은 흙으로 뭔가 사람이나 동물 같은 사람 흙으로 만든 동물이나 사람 같은 걸 표현하는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자 공부가 왜 필요한지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토라는 말들, 토용이라는 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면서 어휘력이 신경이 되는 거죠. 이 토소. 그 다음에 이것은 책받침이 달라붙었는데 책받침은 발로 걸어가야 될 길인데 발로 걸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소자라고 그래요. 거슬러 올라갈 소자. 거슬러 책받침이 길고 관련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뭐 언덕 같은 걸 갖다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거슬러 올라갈 소 하는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을 시켜 소급 적용한다 할 때 쓴 소자가 바로 있죠. 소급 적용한다. 자 그런데 요 거슬력자가 여기 상에서 음역하고 사기에서 다시 음역하라고 했는데요. 이 거슬력자가 음역하라는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도 알아둬야 될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또 이 글자가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쓰이죠. 이거 무슨 자? 이거 알고 계신 분 글자를 많이 알고 계신 분일 텐데 이거 무슨 자예요? 요 글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바뀐 것이 지금 지범자하고 언덕 한자인데 한자에서는 지범자하고 언덕 한자가 교환이 잘 돼요. 예. 이게 부엌줄자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거든. 또는 뭐요? 뒷간측자도 어떻게 돼요? 축소할 때 뒷간측자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집엄자가 열악한 상태의 집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옛날에는 언덕 밑에서 집을 뒀어요. 두 개가 좀 누추한 집과 관련된 글자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자에서는 지범자하고 언덕 한자가 교환이 잘 되는데 이렇게 해요. 부엌줄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뒷간집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처럼 그 여기서도 요 지범자하고 언덕 한자가 교환이 돼서 이게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쓰는데 근데 이렇게 쓰여야 될 글자가 그대로면서 있죠. 문자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니까요. 제가 60살인데 50살 때 제 모습 보고 40살 때 제 모습 보고 30살 때 지금 더 내려가서 10살 때 제 모습 보고 지금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10살 때 저를 보고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지금 저를 보면은 저를 못 알아볼 거라고요. 네. 그만큼 얼굴 모습이 바뀌었으니까. 글자도 살아있는 생명처럼 맞춰서 바뀐다니까요. 바뀌는데 오늘날 이 글자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이 글자가 도끼 글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도끼하고 관련된 글자고 설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글자가 변형된 거예요.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 글자인데
요 글자가 소전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표현, 소전 과정을 거쳐서 예서에서 이렇게 표현돼 예비형이 되는데요.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형태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소전의 표현만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 핵인 거예요 지금. 요 핵인 거예요. 그다음에 요 핵인 거이고 그다음에 요 핵인 거이고 이걸 점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부분이 생략돼서 표현했던 거예요. 기존의 글자에서. 그래서 요 글자를 도끼근자고 연결시켜 설명하면 안 돼요. 이 글자의 본자가 이 글자들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음역화를 해. 여기 음역했는데 조금 또 지웠는데 위에다 써놓고 그랬네요. 여기 음역하는데 역, 셔, 석, 적, 척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오 척이요 그래서 척. 그러니까 이 글자가 지금 음역화해서 척이 되면서 이게 집이잖아요. 집을 허물다는 뜻의 글자예요. 집이 허물어진다는 뜻의 글자예요. 이게 집이 허물어진다는 뜻의 글자예요. 이게요. 집이 들어갔잖아. 집과 관련된 글자가 지금 달라붙었잖아요. 집이 허물어지는 걸 뜻한 글자야. 허물어질 때는 집이 없어진 거잖아요. 없애는 것이 물리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물리칠적 오고 있는 거야 지금. 물리칠적. 사람들이 한자를 제대로 모르니까 고문자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이걸 도끼근자하고 연결시키는데 도끼근자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응? 그냥 오늘날 쓰인 글자 그대로만 설명을 하래. 끊을 때다. 요거 손숫자가 변하던 제방변이고 이게 도끼근자예요. 손으로 도끼를 두고 꺾을 자 그러는데 이게 손숫자가 변화된 글자 아니야. 나무 목자에서 이게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 이게 나무 목자에서 가운데를 끊어놓은 형태인데 그것이 제방변처럼 와변된 것 뿐이야 오늘날. 손숫자가 아니라고. 근데 옛날 글자를 공부를 안 했는지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설명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물리칠적자가 다시 음역화라는 글자가 있는데 물리칠 그게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 다시 음역화를 하는 글자인데 자 아까 하면서 석, 삭, 사, 소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음이 소가 됐잖아요. 이게 여기서 걸려서 올라가 소자. 여기 이거 소자 이게 소가 돼. 이거 소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말로써 하소연한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울면서 하소연이야. 읍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쓰이는 하소연할 소자예요. 하소연은 게 마음속에 막 쌓인 뭔가를 넣고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갖다가 마음 hin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때는 음역 글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 이게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를 쓴 이유가 요 글자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이것도 하소연할 소자예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 하소연한다고 해서. 근데 여기에 초하석자를 쓴 이유가 이 글자 자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서로. 그 뒤에가 합성문자입니까 아니면 아니 이제 합법문자를 쓰면 안 되는데 합법문자를 썼니? 잘못 썼어요. 예, 이동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집중력이 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금방 1교시인데 이렇게 써야지 아세를 썼잖아요. 숨잘 글자를 썼는데 또 무식고 고쳐 쓰세요. 반장한 건데 1교시부터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그럴 수 되는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소연을 쓰다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또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글자가 또 있어요. 또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이게 이 글자를 보면은 이 글자 두 개하고 거슬렸다가 달릴 텐데 이 글자 두 개는 울부짖을현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놀라서 막 울부짖거나 막 그런 상황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부짖을현. 이 글자 두 개. 이거 거슬력자고요. 자, 여기 거슬력자가 음역하는데 여기 단모맞으면 억이 되고 악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에 의해서 악이 됐어요. 울부짖는데 놀라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놀랄락자 이게 놀랄락자. 놀랄락자. 놀랄락자가 소전에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소전에. 이렇게 표현돼. 이게 사람 거꾸로 뒤집어진 모양. 요거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정의화돼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살다 보면 자기 얼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성형수술하고 해가지고 턱도 좀 깎아내고 뭐 그런 것처럼 요것도 후대로면서 이쪽보다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 글자 그대로 둔 상태에서요. 요것을 빠디 펼쳐지고 그 다음에 요 형태 요 형태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요 부위가 요 부위하고 연결돼서 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요것이 요 핵에서 요 핵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요거 반드시 되고. 이게 거슬력자가 소전에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기서 요 핵은 반드시 이렇게 한 핵이 되고 이게 책이 안 나오냐? 그다음에 요 핵오고 요 핵오고 요 핵이 생겼던 게 그것이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요 글자가 변형이 돼서 이렇게 해서 쓰인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놀랄락자예요. 그 놀랄락자의 본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거기에는 거슬력자가 음역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오늘날 글자에는 그걸 몰라보는 형태로 바뀐 것 뿐이지. 그리고 이 글자는 그대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한다고? 그렇죠. 신방배를 한 번 더 붙여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어. 이렇게. 경악하다 할 때 쓰는 글자. 경악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머리 혈자가 달라붙으면은 그렇죠. 악은 낙인데 머리에 있는 턱을 나타내는 턱 악자인데 악관절을 뜻하는 악자야. 악관절. 또는 물고기 혈자가 달라붙으면은 악어. 그렇죠. 악어를 뜻하는 악자. 그러니까 턱이랑 악관절이랑 악어의 악자가 놀랄악자고 놀랄악자 본자에 보면은 거슬릴 역자가 음역을 해서 악이 됐던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 공부를 30년 넘게 해온 것이 이제 이런 글자들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글자고 도끼 글자 온라인 쓰는 글자고 도끼 글자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글자들은 요 글자가 뭐 어조사 글자고 변형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초하력자 설명하기 위해서요. 거슬력자를 살펴봤는데 거슬력자를 통해서요. 책받침 날라붙은 데는 거슬력자고요. 그 다음에 초하력자 이게 초하력자가 다시 해보니까 토소 거슬러 올라올 자 있고 거슬력자가 집과 합쳐지면서 집을 무너뜨리는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 무너뜨려 없앤는 것처럼 물리친다고 해서 물리친자 배척을 뜻인 글자요. 위정척사 뭐 할 때 쓰는 글자요. 척화비 뭐 할 때 쓰는 척자죠.
그다음에 말씀 원자가 들려주면은 읍소하다 하소연을 썼자고요. 그 초하루 삭자에다가 마음 십자를 써도 같은 글자에 내리야. 이것도 쓰여지는 글자의 문장 속에서 쓰여진다고 하소연을 썼지. 그 다음에 울부짖는 자가 합쳐져가지고 놀라운 합자인데 변형이 돼서 이렇게 쓰이면서 신방변을 붙여서 오늘날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변형이 된 놀라운 합자에다가 머리열자가 달라붙으면 턱학자, 앞관절학자, 물고기열자 되면 악학자 되는데 이 글자도 내니야 거스를 역자와 관련된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적어도 거스를 역자와 관련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뒀으면 싶은 글자들을 지금 적어본 거예요. 자, 초라석자와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비하될 글자. 선생님 저기 울부짖을 현이에요? 네, 현. 현? 네. 헌 아니고요? 네? 현? 현. 예. 뭐라고요? 헌이라고. 펀? 예, 헌. 헌 발음도 있고요. 펀 발음도 있어요? 네, 저는 제가 네. 아주 옛날에 공부를 했는데 제가 본 책에 자료가 잘못될 수도 있고 오래된 옛날에 공부를 해놓고 그 뒤에 뭐 안 살펴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좀 가끔가다 음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 헌으로 알고 있어요? 예, 헌. 근데 헌이 있는 또 우리 선생님 얘기 거 보니까 헌 선생님 얘기 거 보니까 헌이라는 음도 있는가만. 근데 저는 이게 공부한 지가 오래되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자료가 잘못될 수 있어서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견이 다르면 얘기를 주셔야 돼요. 네네. 그 마음 신방은 무슨 뭐요? 그게 자체가 놀랄 어디요? 아 놀라라. 예, 놀랄 신방. 이거 같은 놀라락자예요. 옆에 거. 이것도 같은 글자예요. 마음 십자를 붙여서 경악하다 할 때 쓰는 학자예요. 놀라락자. 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질문을 줘서요. 의문점을 해결하는 것도 좋아요. 좋고 그런데 또 이제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녹음들을 듣다 보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이제 그걸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글자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는 보낼 글자예요. 교수님 한 가지만 좀. 네. 혹시 저기 입상자 탈락에 대해서 네. 듣다 보니까 좀 화름조이라는 사람. 활음조는 네. 니은이 니을로 바뀌는 거예요. 아, 니은이. 그러니까 활음조 미끄러울 활자에다가 네네. 소리음자를 써서 쓰는 말이 활음조인데 우리가 이제 대전을 갖다가 순우리말로 한밭이라고 할 때 한이 크다는 뜻의 의미 아니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크면은 원래는 한 아버지였던 거야. 근데 오늘날 그걸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한이 한으로 바뀌는 상황이 활음조 형성된 거라고. 이제 어렵지 않죠? 네네. 니은이 니을로 바뀌는 우리말에서 그게 활음 니은이 활음이 그러니까 니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보낼기라는 글자인데요. 어쩐다고요? 좀 55분이 넘어가지고 좀 끊었다가. 아, 그런다고요? 알았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 수업도 계속.